그리고 TLT 얘기하셨는데 네. 맞습니다. 이거 지금 그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TLT하고 TMF인가? 네. 진짜 많이 투자하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얘기를 왜 들었냐면 네네. 이제 세금 이야기 때문에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러로 직접 투자해서 TLT 같은 경우 사면 250만 원 공제 후 22% 전부 다 내죠. 이제 네, 양도소득세. 양도소득세. 근데 이제 만약에 소울에서 하게 되면 이거 15.4%만 내게 되는 건가요? 어떻게? 맞습니다. 이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TF의 과세 체계를 보게 되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이 아닌 ETF도 나눠서 보시면 되거든요. 그렇게 매매 차익을 봤을 때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고 배당 수익은 15.4%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국내 주식형이 아닌 그러니까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유기간 과세라고 해서 15.4%의 세금이 붙어요. 그게 매매 차익이든 배당 수익이든 다 15.4%가 붙기 때문에 세율은 조금 더 뭐 절대적으로 봤을 때 낮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또 250만 원 또 공제가 되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하냐는 구간마다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제 이슈를 좀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지만 연금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 세금 문제 이야기들도 저희 그 댓글에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. 네. 제가 그래서 여쭤봤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뭐 매도를 거의 안 하고 모으기만 하다 보니까 세금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매도를 하려 되면 이거 나중에 세금 엄청 많이 낼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최근에 저도 이제 세금을 찾아보니까 굳이 달러로 내가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. 저는 한국의 ETF로 원화로 안 하고 아예 그냥 달러로 직접 투자를 했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 세금 문제를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. 몇 프로를 더 많이 낸다는 거. 네네. 와, 이거 생각하니까 또 머리에 지진이 날 것 근데 같더라고요. 여기서 조금 더 지진이 나셔야 되는 게 제가 구간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250만 원 공제 구간이 있고 네. 그리고 또 절대 세율은 좀 낮더라도 그 레인지 안에서 또 국내에서 투자했을 때 유리한 구간이 있고요.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해서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합쳐서 종합과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최 PD님 정도 되시면 종합과세 생각하셔야 되잖아요. 아유, 그 정도 아닙니다. 소액 투자입니다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제 본인의 이제 투자 규모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좀 구간별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. 네. 네,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. 소울 미국 장기채 투자 ETF 네. 이것들을 활용한 투자 전략들 이야기해 주신다고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미국 장기채를 투자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 장기채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금리가 행보를 하고 또는 월배당을 통한 인컴 수익을 좀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소울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딱 두 개 시나리오별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? 너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 이 장기채 시장을 대응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부터 2024년 말까지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인 장기채 투자의 기본 메인 자산은 커버드 콜로 가져갈 것 같아요. 커버드 콜로 가져가고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매월 1% 이상의 월 배당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저는 이 투자 시점부터 매월 발생하는 월 배당금을 30년 국채 액티브에 재투자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연스럽게 적립식 투자의 효과도 있고 미국 채권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는 그 포션을 자연스럽게 많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개인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? 네,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하나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특히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기채 상품이기도 하지만 저희 소울 ETF의 네 번째 월배당 상품이기도 하거든요.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지만 저희가 월배당 ETF는 국내 상품화에서 처음 출시하기도 했고 저희가 자칭 또 원조 하우스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드리고 다니는데 이번에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 콜이 상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S&P 500 그리고 솔미당이라고 하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 콜 요 세 개 상품을 딱 놓고 봤을 때 성장성이라는 축과 그리고 배당률이라는 축으로 나눠봤을 때 본인의 투자 스타일별로 성장성을 더 추구하시는 분들 또는 배당률이 좀 더 중요하시는 분들이 본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투자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더 늘어났다. 저희가 월배당 ETF라는 상품군 안에서 봤을 때 좀 더 밸런스 있는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월배당 ETF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. 재투자 재원으로도 많이 활용하시고 그리고 은퇴 이후의 소득의 원천 또는 근로소득 외에 또 소득의 재원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
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안에서도 내가 배당금이 얼마나 또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 상품을 배당률에 따라 또 선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월배당 ETF 투자에 있어도 되게 풍성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기채 그리고 월배당 ETF 투자 전략을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요.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또 두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그리고 30년 국채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특히 퇴직연금 DCIRP 계좌에서 100% 투자 가능한 자산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 메인 자산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연금계좌 투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근데 30%의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되는 부분을 보통은 대부분의 분들이 딱 적합한 상품이 뭘까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 현금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도 의외로 많으시고 그리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을 선택하시는 케이스도 꽤나 많으시거든요.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상품은 안전자산 30%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두 상품을 또 여기에 활용하시면 좀 더 포트폴리오가 체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부분 위험자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면 또 주식과 채권 간의 자산변비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가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앞에서 세금 말씀도 잠깐 해주셨지만 또 연금계좌는 또 연금계좌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이 있잖아요. 세제 혜택도 있고 또 과세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 이연이 된다라는 전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월배당 상품을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15.4% 배당소득세를 이제 과세가 이연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 원천징수 되는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100%를 오롯이 내 계좌 안에 받잖아요. 그러면 내가 만약 그거를 다른 상품에 재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재투자되는 포지션 자체가 세금을 낼 거를 내가 재투자하는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또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다.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그 채권만 관련해서도 좋은 솔루션을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, 네. 맞습니다. 소울하면 사실 월배당이 맞아요. 왜냐하면 네. 원래 배당이라는 게 보통 분기별로 주잖아요. 네.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, 소울이 3개월씩 주는 거를 3개 또 나눠갖고 그냥 월로 지급하게 그 시스템을 만드셨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름 센세이션 했나 봐요. 네네. 그 월배당 나온 뒤로 타사에서도 많이 월배당으로 전환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네네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당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저는 그냥 완전 나스닥백 같은 선산주에만 올인하고 있었는데, 네네. 야, 이런 거 그냥 갖고만 있어도 월배당 준다면 나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. 그게요. 이게 네네. 월배당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항상 시장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. 시장이 안 좋을 때 어쨌든 배당금은 꼬박꼬박 매달 들어오니까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한 부분이 또 월배당에 또 끊을 수 없는 매력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